안녕하십니까. 66년생 다이아몬드 디렉터 강영심입니다. 자, 오늘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9시에 나오려고 리허설을 9시에 한다 그래서 집에서 7시에 나왔거든요. 7시에 딱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딱 올리는 순간 시간이 30분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다른 분들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 옆에 제 남편이 있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동동거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어요. 감고 한 30분 정도 이제 길이 막히는데 오다 보니까 눈을 딱 떴더니 개나리도 보이고 벚꽃도 보이고 너무 예쁜 도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다행히 한 9시 15분 정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런 아마 제가 운전했으면 아마 30분 늦게 도착을 했겠지만 저희 남편 덕분에 가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남편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본사로 저희 남편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Q&A랑 아마 여기서 어디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만 열심히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자, 제가 3개의 직업을 했습니다. 제가 23살 이후로 일반 직장인 간호사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로 17년.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로 지금 8년 한 4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업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강의를 보면서 아마 직업을 바꾼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 질병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지나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마스크는 벗었는데 좋죠? 숨쉬기 힘들었는데 마스크 벗고 나니까 숨쉬기 너무 쉽죠? 벗었는데 만성 질병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이상한 질병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각 지구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져요. 자, 대기는 어때요? 공기는. 지금 산소를 사야 될 시대가 왔죠. 우리가 물을 사서 먹을 때도 뭐 물을 사 먹어 이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산소를 사야 돼. 산소를. 산소를 사서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졌고요. 땅은 어때요? 자, 오염, 화학물질 너무 많아졌죠. 딸기가 땅에서 안 나와요. 요즘은 공중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다 딸기가 공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고요. 그럼 바다는 어때요?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많은 생선들이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먹고 있죠. 지금 환경오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이 어때요? 다 멈췄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은 폭락했죠. 자, 한동안 코로나 바로 직전에 주식했던 분 아마 좀 괜찮았죠? 자, 집값도 올라서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와,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성장은 멈췄고 물가는 애호박 하나에 제가 한 코로나 전에 5개에 2,000원 줬거든요. 지금은 1개 2,000원이에요. 10만 원 갖고 시장 볼 게 없어요. 이렇게 물가는 너무 올라지다 보니까 어때 사람들은 주머니를 꽁꽁 다듬고 남한테 나눠줄 여유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졌고요. 근데 인구는 고령화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나이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머지않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네. 자, 여러분 어때? 행복하신가요? 지금 앞에 얘기를 막 들으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니까. 제가 3번의 직업 하면서 과연 행복이 뭘까? 누군가는 건강이 최고야 라고 했어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면 돈을 버니까.
내가 평생 건강하면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두 번째 직업 전 마사지를 했죠. 평생 돈 벌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산모가 없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명예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남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요. 제가 옛날 꿈이 건물주였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건물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저 건물을 좀 샀습니다. 오피스텔도 샀고 지금 상담실 하는 것도 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꿈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현재 내게 중요한 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간호사 할 때는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그것도 배달시켜서 그렇게 먹었었죠. 그런데 자영업을 조금 하니까 여기에 탕수육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니까 호텔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돈에 주는 가치가 너무 다 다르다는 걸 이제 점점 깨닫고 있어요. 자, 옷을 사볼까요? 제가 간호사 할 때는 아울렛에서 매대에 누워있는 애 샀어요. 자, 10,000원짜리를 들었다 놨다 이걸 내가 사도 되나? 막 이런 마음으로 못 샀죠. 근데 자영업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서 있는 애를 좀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금은요 DP 된 거 사요. 지나가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돈이 주는 가치가 나의 품격을 좀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있음으로 우리가 얻어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너무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뉴 노멀이라고 하죠. 2년 전과 지금은 너무도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키워드만 봐도 이렇게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라이프 이런 것들이 검색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가게 우리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음식점에 갔을 때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다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10년 전에 제가 통곡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올 때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들어갔어요. 10년 전이에요. 들어갔는데 키오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막 키를 누르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더 어렵겠죠. 막 줄 서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햄버거 못 먹지도 않는데 그걸 못 누르니까 그냥 나왔어요. 못 먹었어요, 결국. 근데 지금은요. 다 누르죠. 키오스크를 못 누르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인증서 다 깔고 계시죠. 처음에 인증서 깔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막 화냈어요. 야, 그걸 왜 깔아? 누가 돈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막 이렇게 해서 못 깔았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은행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제가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다음에 은행을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깔았는데 지금 어때요? 편하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불과 코로나 전에만 해도 엄마들이 모유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았으니 자기 아이 밥 먹이는 거? 당연한 건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모유 아니면 분유였는데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알러지들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특수 분유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게 맞춰서 주는 분유가. 그리고 기계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물 온도 조절하느라고 밤에 막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부으면 그냥 알아서 물 조절까지 딱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과 편리성을 선택하죠. 우리 인간은 진화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일조차도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이렇게 환경 변화 때문에. 그래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헬스케어,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키워드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엘빈 토플러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 자, 엘빈 토플러 책에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소비자가 돈을 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8호 학번인데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었으면 그죠? 제가 유산화를 조금 더 들어올 때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유산화를 하면서 아, 엘빈 토플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고 느끼고 있죠. 그리고 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벌써 책에서 얘기했죠. 자, 돈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분면을 보면 급여 생활자. 제가 월급쟁이였을 때, 연봉 3천 받을 때 이 얘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제 전문가예요. 저 간호사죠. 그래서 이 전문가 자격증을 살려서 유방 마사지를 하고 자영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일은요, 그냥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일을 했는데 제가 탕수육까지밖에 못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사업가, 비즈니스, 그다음에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다고요? 건물주. 건물주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우리의 돈의 흐름은 이렇게 시스템 소유득을 가져가야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스템 소유득을 잘 가져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곧 연결의 대가가 소득이 되는 시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소득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대기업들이. 자, 대기업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죠. 우리는 개인이라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벌어갔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우리한테. 자, 옛날에 집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집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나 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우버. 그리고 음식을 열심히 배달해주고 돈을 벌어가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카톡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는. 이렇게 먼저 무료 문자를 막 배포를 하고 팬덤을 만들었어요. 팬덤을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서 택시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도 막 갖다 주고요. 그리고 또 운행도 하고. 자, 우리 카카오로 선물 커피 쿠폰 굉장히 많이 날리죠. 그리고 생일 선물 친구 막 날리죠. 옛날에는 멀리 있어서 모른 척 해도 됐는데 이젠 안 돼. 그죠? 안 돼요. 왜? 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알거든. 그래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는 우리가 보내는 거에 15%를 가져가요. 그 전 국민이 이용하잖아요. 전 국민이. 가만히 앉아서 정말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우리가 지금 오래 살아야 되고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셀라비브 강의 들었죠. 예뻐지는 화장품을 써야 돼. 그럼 내가 쓰고 10년은 젊어졌어. 그럼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야, 너 뭐 피부샵 갔다 왔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다려. 아직 얘기 못해. 말해주면 안 되죠. 그죠? 몇 번 물어봐야 돼. 알고 싶어? 제대로 들어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내가 조금 더 써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자꾸 뜸을 들이셔야 돼. 그래서 얘기해 줄 때까지 한 3번은 모른 척 해야 돼요.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그리고 내 몸이 속이 채워지니까 건강해지죠.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너무 만족스럽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회사하고 연결해줬더니 나한테 캐시를 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 스스로 플랫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면 이 대기업이 가져가던 그 15%를 회사에서 20%를 준다네요. 회사에서 너무 많이 주죠. 이런 회사를 선택하면 돼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거든요. 회원, 그러니까 내가 회원 가입하고 회사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는 211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조 이상의 금액을 누가 가져간대요. 많이 버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네, 이거 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금액을 갖고 가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애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애를 보면서 이 돈을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뺏기면 안 되겠죠. 나도 가져가야 돼요. 자,
미래 경제학자이며 미 대통령 경쟁자문위원인 폴 제인 필저. 이분 20대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돈을 벌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회원 직접 판매. 내가 쓰고 경험한 걸 공유하면서 벌어가는 거거든요. 1위가 영양제예요. 영양제. 앞으로 너무 오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먹을 수 없는 이런 영양제. 그리고 예뻐져야죠. 자, 막 주름 자글자글 하면서 나이 들면 안 되잖아요. 10년, 20년은 젊어 보여야 되죠.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요즘에 생활용품. 자, 이 회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생활용품이 나왔어요.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플랫폼 비즈니스. 회원 직접 판매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도 49살에 시작했거든요. 이 일을. 대개는 40대가 넘어가면 난 그냥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남편 돈으로 살아갈 건가 봐. 이렇게 하죠. 자,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 세상이 다 내 거 같죠. 자,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이 세상이 다 내 거 같대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대요. 맞죠? 맞죠? 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대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살아보니까 40이 되고 50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더 못하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군대 안 갔다 와도 되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되고요. 그냥 나이 만 20세 이상만 되면 다 가능하고요. 이 일을 하면서 권리소득과 재정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잘 골라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첫 직장을 잘 가져야 되잖아요. 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를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탄탄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선택하는 회사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라면 세계에 그 누구보다도 멋진 특허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특허. 그런데 이 특허는 갖고 있는데 기업가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별로 메리트가 안 땡길 것 같아요. 저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가의 마인드를 또 봤거든요. 누가 창립을 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새로운, 정말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회사인지, 그리고 제품이 어느 곳에서라도 최고의 제품인지,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받아야 되죠. 나한테 수익을 충분히 잘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재정 능력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유산화예요. 이 회사는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만들어진 진정한 건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창립된 회사입니다. 1992년도에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창립이 되었고요. 제가 이곳에 3번 가봤거든요. 2018년도에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있을까? 이런 회사가? 그저 그렇겠지? 하고 스폰서님이 가라고 하니까 쫓아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단 좋은 회사 같아. 이러고 왔어요. 자, 2번째 갔을 때는 좀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원래 사람도 마음 변하잖아요. 그러면 제품 만드는 게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고 2번째 갔는데 이번엔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제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작년에 갔다 왔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못 갔던 이 회사를 작년에 갔더니 부지가 더 넓어진 거예요. 땅을 매입해서 다른 곳 한 곳 더 지었대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회사.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회사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다시 한번 인증을 받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창립자. 제가 창립자를 꼭 본다 그랬잖아요. 자, 영양제는 사람 세포를 더 건강하고 좀 더 활력 있게 배양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저희 그 마사지를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오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 세포를 미국에서 갖고 온대요. 갖고 와서 배양하는데 세포가 자꾸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웹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개 이상 만들어서 특허 받으신 분이에요. 자, 인간 세포를 배양하면 잘 성장하게 영양을 잘 줘야 되잖아요. 잘 줘서 성장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만든 영양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슬로건이 이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어때요? 30년 열심히 일하고 40년 아파서 죽잖아요. 그죠? 병원비 다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직업병 생겨갖고 40년 동안 병원비로 다 쓰고 죽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건강해질 수 있는 영양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이론 웨지 박사님의 말씀이세요. 모든 제품은요,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요, 요즘에 OEM, ODM으로 생산을 하죠. 이름만, 무늬만 붙여요. 특히 우리나라 영양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OEM, ODM 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변심할 수도 있고요. 딸기 원료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딸기 한 팩에 15,000원 하던 걸 지금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져서 뭐 어때요? 딸기 시럽만 쓴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OEM, ODM이에요. 근데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그것도 의약품 제조 시설, 그냥 일반 식품이 아닌 의약품 제조 시설 CGMP 인증 시설로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저랑 파트너 몇 명이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도, 뉴질랜드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파트너들이 저를 통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많은 팀과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바마 정권일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같이 연구할 대상자를 찾았는데 바로 저희 유산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 연구를 해서 지금 장내 미생물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후에 나온 게 우리가 아까 셀라비브에서도 들어있는 밀크 클린저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좀 더 획기적인 제품이 곧 나오죠. 품절됐어. 나오자마자. 그죠? 치아. 그죠? 나오자마자 품절된 여기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영양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갖고 있어요. 병원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영양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조차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호피부 의학연구소에 멕시코에 설립을 하고 마이론 웨지 박사님께서 직접 진료를 하시면서 만성 퇴행성 질병과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세요. 한 3년 정도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저희 유산화 가족들은 10% 정도 할인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꼭 가보실 분들은 꼭 한번 예약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제적인 재무 구조가 튼튼한 거는요, 이렇게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6년도에 나스닥에 이미 상장이 됐었고요. 60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3번의 액면 분할을 해서 2011년도에는 뉴욕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워렌 버핏이 앞으로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 5개 회사 중에 하나가 유산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생기냐 하면요, 불법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돈 돌려막는 거 알죠? 폰즈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구제를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만약에 이상한 피라미드에 끌려가지 않도록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면 좋고요. 저희는 유사대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가입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527호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한번 볼까요? 일단 영양제 회사라고 했죠. 주력 상품이. 그래서 먹는 영양제, 젊어지는 영양제, 세포 성령 영양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비우는 영양제, 먹고 날씬해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돼지였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항상 나와 있었어요. 유전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내게 똥배를 물려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비움 체험을 하고, 이게 진짜 똥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뭐지? 왜 얘는 뭔데 이럴까?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담실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맨날 추리닝 바람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보다. 주름이 자꾸 느는구나 하고 가끔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런데 셀라비브를 딱 쓰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상하게 주름이 빨리빨리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 센세이를 먼저 썼었죠. 쓰다가 셀라비브를 쓰니까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화이트닝이 나왔죠. 화이트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뚱뚱한가요? 괜찮죠? 봐줄만 하죠. 이제 60대인데. 그리고 피부가 한 40대로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유사라 덕분에 좋아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흥분 안 할 수 없죠. 막 강의를 해야죠,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제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세계에서 1등하는 96.1%의 생체 용률을 가진 헬스팩을 갖고 있어요. 우리 뉴트리셔널 서치 기관에서도 지금 20년 동안 1등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부분 대학원 과정에서도 교재로 쓰는 책이에요. 그리고 교보문고나 우리나라 전국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죠. 20년 동안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등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자, 이 제품들은요, 그냥 평범한 영양제 아니라고 했죠. 평범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요, 의학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미국 의학 편람에 PDR이 올라가 있고요. 캐나다에서 쓰는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하고 가래 끓죠. 그러면 의사들은 뭘 보고 처방하냐면 이 책 보고 처방하는 거예요. 콧물 나면 콧물 멈추는 약, 가래 끓으면 가래가 안 나오게 하는 약, 기침하면 기침 안 나오게 하는 약, 이 책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책에 우리 영양제가 올라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아시겠죠? 캐나다는 65세가 넘으면 200불의 바우처를 준대요. 영양제만 사 먹으라고. 그래 200불을 주면서 영양제 사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곧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도 막 요구를 해야 돼요. 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네, 이 회사는 자,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소비자 단체, 직접 먹어보고 이런 소비자 단체들이 1등을 줬어요. 이제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질문하죠. 이 제품 정말 좋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제품 너무 완벽합니다. 1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컨슈머랩의 1등이라고 이미 인정해주는 제품이고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어워드 상에서도 늘 항상 1등 합니다.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유타에는 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가 있어서 매해 이렇게 상을 줘요. 자기들끼리 주는 상인데 최고래요. 너무 괜찮은 회사인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부문에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냥 헬스케어가 아니고요. 메디컬에 주목하셔야 돼요. 메디컬. 자, 메디컬을 주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우리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관여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정처. 똑같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정처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유산화 헬스팩이 몇 등급이에요? 하고 물어보신 분. 물어보시면 얘기해줘요. 우리나라 영양제의 모든 등급이 있어요. 1급부터 쭉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등급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등급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유산화 헬스팩은 1등급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등을 줬어요. 우리 제품을. 그래서 이 외에도 너무도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해마다 너무 많이 받는데 저는 이게 USP라는 걸 굉장히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료인이라고 했죠. 간호사였기 때문에. USP는요. 미국 약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USP, 영양제인데 굳이 약처럼 만들 필요 없죠. 회사는 그렇게 만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근데도 이 회사는 USP 인증 시스템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마이르 웨츠 박사님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이념 하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특허죠. 제품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즘 TV에 신경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유산균이 뇌까지 간다. 뭐 치매도 일으킨다. 뭐 암도 일으킨다. 저 유산균이 장에서만 사는 줄 알았죠. 장에서만 사는 줄 알았더니 얘가 뇌까지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장애까지 일으킨대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이미 그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마이르웨츠 박사님이 처음부터 인간 세포를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세포를 젊게 성형시키는 기술,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갖고 이 기술을 바로 제품에다 넣었어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로 특허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더 날씬하고 좀 더 예뻐지고 젊어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 전 세계 4,500명의 프로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자, 베이징 올림픽에서 146명의 선수들이 먹었는데 메달을 21개나 땄어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다 같이 얘기를 해요. 이 제품은 너무 안전해요. 탁월해요. 사랑합니다. 뭐 제품을 사랑한대요. 남편도 아닌데. 애인도 아닌데. 남편 별로 사랑 안 하죠? 요즘. 그죠? 근데 제품을 더 사랑한대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만큼 이 제품의 안전성들은 이런 선수들이 다 증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분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직원이 나와서 우리 제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시연해 주는 거 보셨어요? 없죠. 근데 이 회사는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저희 제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직접 얘기해 줘요. 너무 정말 신뢰가 가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회사도 받고 제품도 봤어요. 그러면 돈이 돼야죠, 돈이. 그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내가 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내가 먹고 쓰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젊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갖고 공유를 해주는 일이거든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전 세계 24개국에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팀하고 같이. 나 혼자 하다 보면 자꾸 팀이 늘어요. 혼자 하려고 했는데 혼자 돈 벌어 플랫폼에서 나 혼자 벌려고 했는데 자꾸 팀이 늘어. 그죠?
이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상속이 가능해요. 저희 상속에 정말 메리트가 꽂혔어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집 한 채만 사줬으면 얼마나 지금 여유로울까. 제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이 건물주였거든요. 근데 건물을 물려주면 요즘 어때요? 상속세가 또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상속세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고민한다고 하죠. 근데 저희는 코드 상속인 거예요. 다행히. 아이디만 상속하면 되니까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에 정말 많이 꽂혔어요. 자, 핸드폰 하나면 돼요. 가게 안 얻어도 돼요. 권리금 필요 없어요. 너무 좋죠. 제가 통곡 마사지 제 샵을 할 때도 권리금을 정말 많이 주고 배우고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어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 한번 볼까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근데 타 회사의 차별성을 한번 볼게요. 중복 매출 인정. 중복 매출. 내가 능력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팔면 돼. 근데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일단 49세 시작했고 나 혼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랑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와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3개로 시작을 하거든요. 나의 3번 가게 왼쪽 오른쪽에 점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2번 3번 가게. 2번 3번 가게에 올라온 점수의 작은 점수의 20%를 수당을 주고요. 1번 가게 한 번 더 올려줘요. 한 번 더 올려서 2번의 수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복 매출 인정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20% 주는 회사예요. 자, 모두 저희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나는 신규라 이제 막 신입생이라 연봉 한 3천만 원 받는데 우리 원장님은 도대체 얼마 가져가지? 제가 막 그런 계산을 했었거든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가져가지? 수선생님은 얼마나 가져가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차등 지급인 거죠. 3%, 6%. 자, 오래되고 경력이 많아서 아니면 오너라서 20%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처음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다 20%인 거예요. 제가 이거 사업 설명할 때 굉장히 이거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3%만 받아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똑같이 20%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공정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요 무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예요. 타 회사들은 밑에서만 점수가 올라오죠. 그런데 추가 가게를 줌으로써 탑 리더, 내가 제일 하부로 내려가서 중간 리더들을 받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깊이, 무한 깊이 인정이거든요. 자, 타 회사들은 내가 소개한 사람 아니면 내 하부의 리더가 소개한 사람 한 3명 정도, 5명 정도만 네 수당을 가져가. 나머지는 안 줄 거야 라고 회사가 안 주죠. 그런데 이 회사는 내 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를 다 공유해 줌으로써 나의 수당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무한 깊이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이건 소개자 보너스거든요. 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칭 보너스 괜찮아.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1명, 2명만 소개할 건데 없어. 그만 하고 이제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같이 해봅시다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야 2명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된대. 그럼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소개했는데 왜 회사가 나한테 안 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는 다 준대요. 내가 소개한 사람 모두 다 금액 제한 없고 무한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까지 다 해준대요. 너무 멋지죠. 자,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 차별성은 여기까지고요. 자, 배가의 법칙 들어보셨죠? 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 나 아는 사람 없어 막 이러죠. 그러면 한 명은 없어? 그러면 한 명?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죠. 너랑 나랑 한 명씩만 한 달에 한번 소개해볼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1월 달에 2명, 2월 달에 4명, 3월 달에 8명, 4월 달에 16명 지나서 이렇게 9월 달이 되면 512명. 놀랍죠.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9월 달까지 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51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12월이 됐더니 4,090명. 4,090명. 제가 다 아는 분인가요?
저는 12명밖에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도대체 제 하부에 몇 명이 나의 플랫폼을 지나갈까 하고 봤거든요.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5천 명. 제가 몇 명 소개했다고요? 12명 소개 안 했어요. 12명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5천 명인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자,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12년. 근데 1년 기다리기 어렵죠. 그 한 명이 빨리 안 넣으니까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시스템 안에 있으면 이렇게 12명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9살에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하셨죠. 그러면 저만큼 시간이 훨씬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만 소개해도 409명이에요. 409명만 돼도 골드 수당 받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이 시간 안에서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그런 믿음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 유산하는 24개국 소비자가 나의 플랫폼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소득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소개하지 않아도 내 플랫폼이 완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 요 근처에서 유사나 회사 근처에서 아니면 우리 스폰서님 근처에서 항상 눈에 띄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를 한번 개설해 볼까요? 이 회사는 가게를 하나 줄 수도 있고요. 3개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로 시작할 때는 200포인트라는 점수를 갖고 기간에 제한 없이 200포인트 제품을 구매를 하면 온라인상의 가게가 딱 열립니다. 자, 온라인상의 가게가 열리다 보니까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그런데 이런 온라인상의 가게가 생기면서 나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로 시작을 했을 때는요. 500포인트에 해당되는 점수를 6주 이내에 달성하면 회사는 3개 가게를 줍니다. 자, 가게 하나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3개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왜요? 네, 아까 제가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복 매출 인정.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중복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땅땅 따다당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원비스와 3BC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게 하나로 시작했을 때 내가 4명을 소개했다고 쳤을 때 A, B, C, D에서 올라오는 점수가 왼쪽에 5,000점, 오른쪽에 4,000점 이렇게 쌓이면 가게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양쪽의 작은 쪽 나의 가게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작은 점의 20%인 800달러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달러를 주거든요. 그래서 고정할 1,150원을 곱한 92만 원을 주급으로 줍니다. 그럼 내가 3개로 시작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A, B, C, D를 좌우로 다 배치했어요. 나의 2번 가게, 3번 가게로 다 배치를 했을 때 나의 2번 가게에서도 작은 점수의 20%인 800달러 나의 3번 가게에서도 작은 점수의 20%인 800달러, 400달러 그리고 나의 3번 가게에서도 이렇게 400달러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합한 게 184만 원. 어때요? 하나의 가게와 3개의 가게를 시작했을 때 2배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빠른 소득을 얻어가고 싶어. 나는 40대에 다 해야 될 거야. 가능하죠? 네, 40대에 다 해야 너무 좋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40대 다 해야 되실 분들은 이렇게 3개로 시작하시면 돼요. 해서 빠른 속도로 수익을 벌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200포인트로 브랜드 체인지 했을 때 한 4명을 소개해 봤어요. 했더니 한 월 20만 원? 자, 월 20만 원. 자, 갑자기 부수적으로 2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맛있는 거 어떤 거? 짜장면? 탕수육? 네, 탕수육까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명의 파트너가 200포인트를 이용했을 때 연 240만 원. 뭐 땅 파도 20만 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품 먹고 체험만 했는데 월 20만 원이야. 괜찮죠? 네. 자, 2단계 한번 내려가 볼까요? 2단계에 내려갔더니 월 100만 원.
자, 100만 원이 월 100만 원이 꽁돈이 생겼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앞에 분, 남자분. 네. 술? 어떤 술? 술도 종류가 있잖아, 종류. 양주, 어떤? 시바스리갈? 아니면, 뭐,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저는 꼬냑을 좋아해요, 꼬냑. 네, 이렇게. 자, 100만 원이 생기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남편분들 100만 원만 생기면 정말 아마 부자가 된 것 같을 것 같아요. 집에서 용돈 받잖아요. 용돈 이렇게 넉넉하게 10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만 있어도 아마 삶의 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3단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게 2단계 파트너까지 200포인트 애용했을 때 연으로 봤을 때 1200만 원 부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자, 3단계 내려갔더니 월 20만 원. 자, 420만 원 생기면 뭐 하실래요? 홍지순부님. 지금 이미 생기고 계시겠지만 뭐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아, 이미 예쁘신데요. 아, 튜닝을, 네. 원래 홍지순 이름 되게 예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420만 원이면 만약 투잡이다. 그러면 전업을 계획할 것 같아요. 전업. 내가 보통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투잡이잖아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 한 80% 이상이 다 투잡이잖아요. 420만 원 벌어 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언제쯤 그만둘까라고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연 5천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각 사회인이 직장 들어갔을 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연 5천만 원이니 어때? 이걸 좀 더 집중해서 1억으로 올려봐? 1,000만 원으로 올려봐? 이런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4단계 내려가 볼게요. 월 1,780만 원. 이 갭을 한번 보세요. 20만 원, 100만 원, 420만 원, 1,780만 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이런 일이에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원BC, 3BC 할 때 수당이 20만 원 할 때 이게 되는 일이야, 많은 일이야, 젖이나 짜야지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100만 원이 됐을 때도 이거 뭐지? 아니 왜 나한테 주고 100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니 왜 나한테 100만 원을 왜 주는 거야? 저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전화했거든요. 야,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너 이거 나중에 뺏어갈 거지? 이랬거든요. 근데 막 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급이 한 200만 원 이상 뛰기 시작하니까 뭐야,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주급이 한 600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젖을 안 짜도 돼. 전화 오면 막 전화를 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4단계면 되면 월 1,780만 원 들어오는 일이에요. 4단계까지 많이 썼나요? 많이 안 썼죠. 내 건강 챙기는 비용 200포인트밖에 안 썼다니까요. 제가 이 일 하면서도 지금 한 주급 600만 원 받고 있는데도 저는 전 제품 200포인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부럽죠? 네. 누구는 200포인트 쓰는데 이것밖에 못 쓰는데 200포인트 쓰고 저렇게 많이 벌어가? 막 짜증나죠? 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5단계를 내려가 보면 200포인트 애용했을 때 3억 6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 바로 근접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회사는요, 이게 다가 아니야. 추가 가게를 준대요. 제가 가게 3개를 오픈했는데 3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3개만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추가 가게를 계속 주다 보니까 수익이 배로 계속 는 거예요. 자, 2명 소개로 한번 추가 가게를 만들어 볼까요? 자, 김 씨와 채스를 통해서 쭉 라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1번 가게가 좌우 5,000 포인트가 됐더니 가게를 2개를 더 주네요. 회사에서. 너무 감사해서 공짜로. 더 낸 것도 없어. 근데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가게 2개 추가로 받았고요. 2라인 성장했을 때 기본급 600만 원에 보너스 100만 원 리더십 보너스 받았죠. 그리고 소개자 보너스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시 2개의 가게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 1명 더 소개를 했죠.
어때요? 2명 키워봤더니 다시 한 명은 키울만 하네 이 정도면 해서 한 명 키우죠. 그래서 두 번째 가게를 다시 5천 5천을 만듭니다. 자, 5천 5천을 만들었더니 기본급 600만 원에 보너스 200만 원. 리더십 보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매칭 보너스와 함께 추가 가게를 2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제 3명 키워봤어요. 다음 한 명 키우는 건 어때요? 애 키워보시면 아시죠? 하나 키울 때가 힘들잖아. 하나 키울 때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자꾸 일어나면 너 잠 좀 자라 막 이러고 그죠? 그런데 다 한 3명, 저도 3명 키웠거든요. 3명 키우니까 세 번째쯤은 울어도 야, 목 안 쉬어 괜찮아 이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가게를 내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천 5천 좌우를 맞춰놨더니 다시 이렇게 월 600만 원과 함께 보너스 받으면서 추가 가게를 2개를 더 받았죠. 그래서 토탈 몇 개죠? 3개에서 6개 추가해서 9개가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추가 가게를 그럼 어디다 다느냐? 어디다 다느냐? 바로 네, 하부에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가게를 어디다 달까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끼워 넣을까요? 중간에 끼워 넣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회사는 너무도 공정한 회사야. 중간에 넣을 수가 없어. 마이너리티 박사님이 어떻게 살라고요? 함께 살라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성장하라고. 제일 밑에 달래요. 제일 밑에. 그래서 내 파트너 중에 힘들어하는 파트너, 도와주고 싶은 파트너, 그 밑에다 이렇게 추가 가게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나의 경험치를 중간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추가 가게를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자, 6개가 완성이 되면 14억 4천만 원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고요. 12개, 24개, 48개, 96개. 자, 96개가 완성이 되면 100억이래요. 100억. 자, 100억. 우리가 살면서 100억 벌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해요. 근데 지금 유산화는 가능해요. 나 혼자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 사업을 많이 하죠. 가족, 형제 자매들이 함께 100억 플랜을 갖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이 BC 가게를 계속 줌으로써 무한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급이에요. 이거 외에도 보너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소개자 보너스. 처음엔 한 명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알려달래. 넌 뭐 하는데 너만 보러 가냐. 나도 좀 알려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개자 보너스가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리더십 보너스를 또 줍니다. 회사는.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 굉장히 많죠. 이 일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세상 쉬워. 막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무원 되려고 몇 년 노량진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노량진에서 몇 년 공부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1점 모자라서. 그죠? 그럼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정말 몸에 곰팡이 피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 일은. 내가 이 제품을 쓰고 먹고 예뻐지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만 체인지하면 돼요. 집에서 다 쓰는 거예요. 집에서 다 상추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품만 좀 더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바꿔 먹고 바르면 돼요. 그리고 머리 감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게 다고요. 회사가 나머진 다 해요. 제품을 연구하고 인간 세포를 배양해서 조금 더 젊어지게 하는 걸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 관리하고 그리고 돈은 나한테 주고. 괜찮죠? 바로 이런 일이에요. 자, 유산화 코리아 성장 기록이에요. 제가 2014년도 11월 달에 사인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17년, 18년, 19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죠. 제가 여기 있더라니까요. 여기에. 이 안에서 제가 바로 골드, 루비, 에메랄드까지 쭉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서 있고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성장하는 회사에 오신 거예요.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에요. 현실. 자, 꼬집어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엄마예요. 엄마.
저희 친정 엄마인데요. 제가 친정이 제주도거든요. 자,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잘 못 가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화장실을 못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동생. 언니, 엄마가 화장실을 잘 못 걸어가신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빨리 비행기 태워서 보내.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너무 방치했구나, 내 엄마인데.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정말 고름이 터져야 얘기하잖아요. 참다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엄마, 미리 얘기해야지. 병이 더 커졌잖아. 하고 또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휠체어 타고 또 나오신 저희 엄마를 수술하고 병원에 계실 때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예뻐지셨어요. 네.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자영업을 할 때도 돈을 아주 못 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품은 못 주고 용돈을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어때요? 제품도 매달 정말 200포인트 가깝게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영심아, 그만 보내라. 이제 그만 보내래요. 돈도 그만 보내라. 쓸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품도 남아 돈다. 그만 보내라. 남아 도는 제품을 다른 형제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파도 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아프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의 변화로 많이 행복해요. 저예요, 저. 네, 젖잘 때 모습이에요, 젖잘 때. 저 갔나요? 이때 돈 못 벌지 않았어요. 이때도 탕수육까지 먹었어요. 근데 삶의 질이 너무 달라졌죠. 제가 40대 저희 산모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40대, 제가 이제 60이 다 되다 보니까 40대 가장 아름다운 나이야. 20대는 그냥 풋풋하고 프리티하잖아요. 근데 40대는 뷰티풀한 나이야. 뷰티풀. 그치? 근데 뷰티풀한 나이에 맨날 아주 그 애 키우면서 정말 추리닝 입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살 나이에 저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쁠 나이에 우리 집에서 애만 키우지 말고 좀 멋있게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준 별명은 마녀였어요. 왜? 맨날 숙제 검사하고 혼내는 일만 하거든요. 계속 일하죠. 아침 8시부터 퇴근하면 8시예요. 그럼 애들 숙제 검사하고 너 오늘 왜 이거 안 했니 저거 안 했니 잔소리꾼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분 지금 한 5년 전에 퇴사했어요. 제가 한 루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그제 루비 됐을 때 GM 다녔거든요. 대기업 다닐 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대. 명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수고했어. 그만둬 라고 얘기했어요. 자, 루비로 수익을 받으니까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 그동안 고생했어. 하고 지금 쉬고 지금 5년째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다야가 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만한 거 없다. 제발 내가 하나만 내려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 남편분하고 지금 같이 지금은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본사도 지금 계속 같이 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홈미팅 할 때 봤더니 안 보는 척 하면서 뒤에서 메모지를 갖고 열심히 쓰세요. 아마 저보다 곧 레그 하나를 내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원스타 정도 갈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렇게 저의 삶도 이렇게 넉넉해졌어요. 우리 아이들과 정말 호텔에서 17만 원 하는 한 끼 17만 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정말 아이들조차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작년 글로벌 컨벤션에 갔을 때 한복 입고 찍은 그로잉업 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올해 한복 다 준비하셨어요? 자, 올해도 한복 합니다. 그러니까 예쁜 한복 준비하셔서 이 파티를 놓치지 말고 즐기셔야 돼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제가 18년도에 갔을 때는 저희 파트너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식구가 늘었고요.
밑에 저희 파트너들이 다 40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함께 저도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 일은 사람을 잃는 일 같았지만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다가 주변 사람이 나를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50대에 더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젖을 열심히 짜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주변 저희 부모님의 안 좋은 일이거나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결혼식장에 초대를 하거나 장례식장에 누구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유사나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지금 저보다 저는 이제 우리 팀의 평균 나이를 깎아먹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파트너분들이 능력들이 너무 많아서 전 너무 행복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혼자 잘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저만 돈 벌려고 했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 나만 벌면 되지라고 했는데 자꾸 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성장해서 40대 정말 뷰티풀하게 지금 뭐 럭셔리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자, 집에 이런 나무 어떠세요? 돈나무. 너무 키우고 싶죠? 막 한 주마다 막 따도 떨어져. 저 지금 한 주마다 따도 또 나오고 막 이래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컸을까요? 처음엔 애기나무였죠.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되는 일일까? 그냥 젖이 짜는 게 나은지 아닌가? 그리고 맨날 이제 파트너들 만나면 그 조끼 입으면 여기 젖이 다 튄 옷 입고 그 파트너들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지금 8년 4개월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한 주국 매주 따는 돈을 따내는 그런 나무를 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컬에 왔을 때 이 얘기 제가 항상 하는 이 말이죠. 워렌 버핏이 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려고 자영업 했던 거거든요. 자, 이 일은 내가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일은 사람이 사는데 당연한 일이고 모든 여자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젖은 당연히 먹여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도 낳지 않고 수유도 하지 않고 이런 시기가 오면서 지금 상담실은 전국에 있는 상담실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폐업하는 데도 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했죠. 8년 전에 유산화를.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정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지금은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져가야 될 거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내 5년 후, 10년 후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유산화 이 일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안내해 준 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귀한 걸음 이렇게 오셨는데 제 강의가 우리 여기 오신 리더님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